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날씨 정보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분야는 활용이 미약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상과 기후 변화에 따라 고객의 상품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가 판매 예측을 위한 비즈니스 시그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통기업은 계절과 날씨 변화에 민감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적정 재고 관리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고 리스크와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날씨 정보를 활용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 서인범 실장님, 김성곤 에스프렉텀 대표님, 김진용 ST로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 실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에서 웨더 비즈니스 솔루션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인범 실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IBM이 가진 웨더 날씨 정보와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잘 접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곤 대표님. 에스프레토의 김성곤입니다. 기상정보가 경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에스프레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상정보를 좀 더 활용성 높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서 이후에 한국 비즈니스에 기상정보가 기본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이와 같은 그 기회와 인사이트가 우리 고객사님들과 같이 청취해 주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용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ST로직의 김진용입니다. ST로직은 공간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간 빅데이터라 함은 위치와 시간적인 정보를 같이 담고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기업이고요. 오늘은 실제 기상 정보와 다른 비즈니스 데이터가 어떻게 결합돼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날씨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수요를 예측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실장님, 오늘 정말 날씨가 좋은데요. 이제 정말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날씨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적으로 아마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이제 덥습니다. 근데 IBM에서는 올 봄에 이미 올 2020년 6, 7, 8월이 전년 대비 1.5에서 2도씨 정도 높다라고 이미 예보를 냈습니다. 아, 올해가 덥겠군요. 네, 전년 대비 더 높다라고 예보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자, 그러면 한 계절 전, 몇 달 전에 이 정보를 아셨다라고 하면 날이 더울 때에 많이 팔리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100의 레베뉴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이 110이고 될 수 있고 12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련하게 뭉쳐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속에서 손에 잡히고 또한 그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기하시면서 IBM의 소개 동영상들이 나갔을 겁니다. 그 동영상들을 보시면 IBM이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웨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산업이 접목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IBM이 날씨와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방금 전에 동영상을 보고 알았었는데요. 얼마나 오래됐나요? 예, IBM은 1982년에 더 웨더 컴퍼니라는 회사가 모태가 돼서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넘버원의 웨더 컴퍼니고 돼 있고 IBM이 2016년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더 웨더 컴퍼니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IBM에서는 2019년인 작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국내에서 이제 주요한 고객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러한 해외에서의 사례와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사례와 국내에서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IBM의 웨더 비즈니스, 근데 IBM과 웨더 비즈니스가 잘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이게 IBM의 기본적인 모양새였다라고 한다면 현재 IBM은 데이터 기업,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웨더 비즈니스는 IBM의 모토는 이겁니다. 웨더 means business. 그래서 결국은 날씨 정보는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IBM의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한 5천여 개 이상의 고객들이 저희 IBM 웨더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항공, 농업, 정부,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 이런 데서도 날씨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날씨, 계절 영향이 가장 큰 산업 영역인 리테일이나 유통 분야에서 어떻게 웨더 데이터를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재고를 예측하고 이걸 어떻게 또 내부에서 경영 성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통업계가 날씨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IBM에서 지금 유통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 저희의 사례들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유통에서 다루는 업무들이 재료의 수급에서부터 상품의 생산 수요 예측 그리고 배달하는 것까지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다 관여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IBM은 판매 수요 예측에 대한 변동성, 결국은 그 판매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레비뉴와 리스크가 올라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미국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긴 한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에 민감한 상품과 날씨와 감성 마케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날씨하고 연관지어서 어떻게 좀 더 판매하기 위한 확률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날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매 수요 예측도 하지만 결국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IBM은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 다 웨더 데이터, 날씨 데이터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IBM은 날씨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업무와 비즈니스에 맞는 적합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시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유통 분야의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날씨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고객의 이제 구체적인 상호는 저희가 뺐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름은 밝힐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저렇게 처리를 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유통 쪽에서도 소매, 원예, 그리고 식품 관련된 쪽,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활용 분야를 보시면 수요 예측,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고객사에서 가지고 와야 될 물건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한 가격 정책, 그리고 경쟁사 대비 내가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수요 예측된 거에 대한 가격 정책, 가격 정책에 관련된 활용도 있고요. 또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하고 연관을 해서 어떻게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좀 더 홍보하고 고객이 미리 날씨를 예측하고 그게 맞는 상품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계획까지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단순하게 우리가 날씨 정보를 받는다, 날씨 데이터를 본다를 떠나서 여러분 비즈니스의 레비뉴가 얼마가 올랐다, 그리고 코스트가 어떻게 절감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유통 분야의 글로벌 사례들이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유통 분야의 고객사와 함께 지금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네. 여름 기온이 1.5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하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날씨 정보가 수요 예측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IBM에서 웨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뵙고 그 고객분들이 느끼는 챌린지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고객께서는 날씨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세요.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데 이 날씨 데이터를 경험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하시고 수요 예측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부의 역량으로 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경험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기후에 의한 기후 변화라든지 기온의 상승, 갑작스러운 급감에 따른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 경험을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이 시스템화되고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계절 상품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계절, 남들보다 한 계절, 두 계절 더 앞에 보기 위한 이런 장기 예측을 위한 데이터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경영성과와 함께 매핑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올 여름, 올 가을 과연 추울 것인가 더울 것인가? 그러면 덥다면 얼마가 덥고 춥다면 얼마가 추울 것인가? 그럼 이것이 우리 기업의 매출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고 그리고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날씨를 이미 몇 계절 전에 아셨다면 여러분들 수익은 상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IBM은 여러분들에게 올 여름이 더워진다면 어떤 상품에 주력을 할 것이고 그 상품에 대한 수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의 매입의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고 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 가격 정책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경영성과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기업이 갖고 있던 그 데이터와 함께 IBM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돼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글로벌이나 이제 국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사례가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입니다. 웨더 데이터 기존에는 아마 매출 자료와 기상 자료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예측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IBM이 제시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사이트라는 정보입니다. 이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과거의 경험에서 유출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고요. IBM은 이러한 방법에서 단기 예측 자료와 과거의 관측 자료, 그리고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의 장기 예보 자료와 고객의 판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IBM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 무엇인가요? 코그니티브 어널리틱스라든지 IBM의 뛰어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찾고 하자는 인사이트, 이 인사이트라는 설명은 제가 잠시 뒤에 드리겠는데 이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상품이 다 웨더에 영향이 높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웨더의 날씨 정보에 민감한 상품과 민감하지 않는 상품, 그리고 날씨 정보에 따라서 히트 상품과 아닌 상품들을 구별하는 것에서 또 시작을 해서 이 히트 상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들을 어떻게 하면 내재화해서 여러분들의 경영성과로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IBM이 제안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웨더 인사이트라는 부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과거에는 아마 날씨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건데 웨더 인사이트라는 부분은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템퍼러처입니다. 최고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특정 도시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전에는 저기에 그냥 판매량만 매핑을 했다라고 하면 IBM은 저기에 인사이트라는 개념을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16도와 22도 사이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32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을 계속 잘 팔아야 되지만 실제로 32도에서 급감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예측된 날씨가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한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16도에서 22도를 예측한다면 아이스크림 생산이나 배급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날씨 안에 32도 선을 만났다라고 하면 저 때는 아이스크림 판매에서 음료수 판매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IBM은 웨더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인사이트에 대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더우면 사실 아이스크림보다는 음료가 더 많이 팔리게 되는 네.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 날씨 정보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하고 또 KPI 관리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네.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란 케이스를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글로벌의 의류 고객사의 사례입니다. 의류 고객사의 사례인데, 이 의류 고객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웃도어 업체이고, 또한 제품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사의 특징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매출과 연관되는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있고, IBM은 이 단계에서 고객과 함께 아마 저희 에스프렉텀에서도 이 단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고객이 궁금해하거나 고객이 관심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거냐. 과거처럼 단순하게 웨더 하나만으로 매출을 연관하는 게 아니고 연관성이 높은 인자들을 뽑았습니다. 이 고객사에서는 아웃도어라는 특성 때문에 웨더 컨디션에 따라서 판매량이 많이 좌우가 되고요. 그리고 고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객 수요층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고수익자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프로모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매출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것들을 키 드라이버로 뽑은 다음에 과거 자료와 IBM의 과거 자료와 고객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과거의 하나의 경험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IBM이 제시하는 방법은 모델링을 통해서 파악된 과거의 상황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날의 예보값들을 넣었을 때 그때 판매가 얼마나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매장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라면 지역별로 날씨 편차들이 틀립니다. 그럼 어떤 매장에 과연 다음 주에는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 것인가? 재고를 무조건 쌓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웨더 기반에서의 모델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거고요. 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또한 그러한 성과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서로 받아보셨을 때 우리가 달성하는 KPI가 한눈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파트너사인 ST로직에서 GIS 베이스에서의 여러분들이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화 툴들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어디에서 많은 수요를 일으키는지, 날씨에 따라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의 점포마다 어떤 매출 특징을 가지는지, 예측된 모델 결과와 실제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갭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고서로 찾아보실 수 없고 테이블에서 한눈에 보시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날씨 상태와 매출, 고객의 분포 이런 것들이 함께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KPI 관리, 날씨에 따른 매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IBM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건전한 이제 파트너 에코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세션을 이어갈 저희 에스프렉텀과 ST로직의 발표 내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인범 실장님과 함께 IBM이 제시하는 날씨 기반의 수요 예측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곤 대표님과 함께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한 날씨 경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날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데요. 이런 기후와 날씨의 불확실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 많은 시스템들과 그 다음에 생활 환경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 가능한 정도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어떤 미래 환경들이 또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상 분석 모델이라는 어떤 활용 가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고 그 과거의 사례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삼국지에서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마 조조의 80만 대군을 그 송공과 유비의 10만 대군이 물리쳤던 그 적벽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적벽대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갈공명이 남동풍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 광경이고 그 며칠 뒤에 여지없이 남동풍이 불면서 그 남동풍에 의지한 화공으로 조조의 80만 대군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제갈공명이 진짜 남동풍을 데리고 왔던 것인가? 아마 아닐 겁니다. 많은 기상 환경들을 관측해보고 기다려보고 또 그 데이터들을 쌓아보고 이런 과정들의 반복 속에서 이 시기에 남동풍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전략을 수립한다면 그 대군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확신을 가졌지 않나 싶습니다. 제갈량이 날씨 기반 데이터 분석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네요. 그 맞습니다. 당시부터. 맞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모든 기업들도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서 날씨를 반영해서 어떤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면 아마도 하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보 활용 그 가치를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가운데 그려내고 있는 그림을 보면 유통산업의 가치를 도표로 그려낸 건데요. 이 중에 보면 제조서부터 물류 배송까지 모든 영역 속에 날씨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조와 생산 과정에서는 생산량과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재고에서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재고가 발생을 했고 재고의 적정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고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요 매출 예측에서는 어떤 목표를 수립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늘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행동은 우리들이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늘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행동을 날씨와 관련을 져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또한 그 소비자 행동을 하나의 단일화된 것이 아니고 그 다양성을 또한 반영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어떤 경영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품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쇼핑하는 쇼핑객들의 그 바구니에는 날씨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물류와 배송은 그 모든 활동과 그 다음에 환경 속에 날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기상의 그 활용 가치는 경영 환경에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손에 집히는 그런 모습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좀 더 피상적인 관점에서 아마 기상 정보를 다루게 됐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기상 분석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저런 것들, 제조나 앞으로 물류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상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단순한 통계 모형이나 아니면 확률 모형을 통해서 기상 자료와 고객의 매출 아니면은 그 판매 계획 등을 연관시키는 작업에서 머물러 있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상 분석 모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이와 같은 두 개의 데이터를 연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통계 모형이 아니고요. 설명력입니다. 설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기업마다, 각 업무마다 기대하고 있는 편익이 틀립니다. 어떤 기업은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고요. 어떤 데는 그 재고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고객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맞게끔 그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서 설명력을 증대시켜서 그 고객이 어떤 형태의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기상 분석 모델의 최종적인 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는 그 도표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표들 위에는 설명력 제로서부터 시작해서 98%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것이 기상 분석 모델이 제공해주고 있는 정확도냐라고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대 편익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기대 편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명력을 저희들이 퍼센테이지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설명력을 증대시킴으로 해서 기상 분석 모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업무 영역별 기상 효과를 리포팅해 드릴 수 있고요. 단기, 중기의 업무 지원을 통 컨설팅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요 예측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특히나 재미있는 것은 기상 이벤트에 대한 발생 확률을 저희들이 경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상 이벤트에 대한 발생 확률은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면 그 특정한 폭풍이라든가 어떤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절감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눈이 내릴 수 있다면 그때 충분히 다른 또 이벤트를 기획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매출 증대나 새로운 마케팅 기획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 기상 분석 모델은 시계열 분석, 공간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 분석들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유통, 리테일 기업이라 치고 이런 기상 분석 모델 서비스를 받겠다.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기상 분석 모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객사가 갖고 있는 기대 편익을 찾기 위한 리서치 단계입니다. 이 리서치 단계를 통해서 그 고객사가 갖고 있는 업무 특성을 저희들이 파악하게 되고요. 또한 고객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대 편익을 저희들이 찾아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대 편익을 이제 구체화시킴으로 해서 이 기상 분석 모델이 어떤 방향에 어떤 식의 적용을 해야 될지를 이제 준비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객사의 업무나 제품, 서비스 등에 기상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상 민감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상 분석 모델이 어느 쪽에 포커싱을 해서 이 고객사들에게 결과들을 제시해주고 컨설팅을 제시해주면 좋을지를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겠고요. 그 결과들을 기상 분석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 단위, 월 단위의 기상 분석 결과들이 제공이 되겠고요. 또한 고객사님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거 아니면 경영 전략 수립 시에도 필요한 자문들을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상시 컨설팅을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상 분석 모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상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아닌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이 기대하고 있는 편익을 찾아서 그것들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곤 대표님과 함께 기상 분석 모델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ST로직 이사님과 함께 날씨에 따른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과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IBM의 기상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거를 어떤 분석 모델에서 돌렸을 때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들으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실제 활용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공간 빅데이터라는 형태를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시각화할 수 있는 결과들을 내가 보기 편하도록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출하는 시각화를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툴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IBM의 웨더 데이터, 이제 6개월에서 7개월간의 장기 예보라든지 단기 예보, 그 다음에 과거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교통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카드 매출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데이터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마다 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결합해서 재가공하는 일들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재가공한 결과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원하는 결과들을 얻기 위한 어떤 시각화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석과 시각화의 영역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와 뭐 별개로 또 그 결과들을 내가 추출을 해서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 하면 굉장히 큰 데이터, 뭐 1억 건, 2억 건,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들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플랫폼과 그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앞에 스파셜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즉, 위치와 관련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처리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 가공된 결과들을 적재하는 단계, 또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듯이 분석 모델을 적용을 해서 실제 모델을 통한 어떤 결과를 표출해 보는 단계, 실제 이 결과들이 정상적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적재하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ETL 영역을 저희 이 플랫폼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시계열적인 데이터라든지 공간적인 데이터라든지 일반적인 큰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한 이후에 실제 어떤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모델을 실행을 시키고 모델이 수행된 결과를 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결과들을 즉시 분석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스케줄링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업플로우를 결합해서 어떤 결과들을 뽑아내기 위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 결과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날씨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정말 시각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분석된 결과들을 저장을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게 필요로 해집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시각화라는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가 아마 그 과제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를 해서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초 내에 그 처리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의 어떤 사례로서 지금 이제 화면들을 4가지 그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은 마치 대시보드의 형태 같습니다. 이거는 지도와 차트를, 다양한 차트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어떤 특정 시점, 특정 위치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연동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IBM에서 그 받은 기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가운데는 위치에 대한 부분, 지도에서는 위치에 대한 부분, 가운데 보면 온도와 습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화면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큰 양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꺼운 그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얇은 화살표 그 선은 이제 작은 양의 데이터가 흘러간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어디를 거쳐서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데이터의 흐름을 저렇게 시각화시켜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전국의 그 온도 변화값과 온도값으로 저희 색깔을 표현한 건데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온도값이 낮은 거,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온도값이 높은 거를 뜻하게 되고요. 온도 변화가 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껍게 보여지고요. 온도 변화가 미미한 것들은 이제 조그만한 그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저런 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가 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든 화면인데요. 오른측에 보면은 매출 데이터를 헥사곤으로 이렇게 매출이 큰 것들은 위로 이렇게 길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히트맵이라는 특성으로 표현을 했고, 실제 체감 기온이라는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체감 기온과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동량 그리고 매출을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화면에서 봄으로써 내가 지역별로 어떤 특정 위치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구나를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사업 비즈니스에 적용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를 활용한 수요 예측과 비즈니스 활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에서 기상정보 예측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시나요? 위성 데이터 등 어디서부터 로우 데이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 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IBM의 웨더 포캐스트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레이더, 그리고 위성 데이터, 그리고 라이트닝 데이터, 그리고 관측 데이터, 공항에서의 관측, 예측 데이터, 그리고 각국 기상청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예측 모델들을 가지고 IBM이 가지고 있는 왓슨 AI 기반의 이제 AI 컬리브레이션을 거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IBM만의 독특한 그러한 예보값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IBM이 가장 큰 장점은요, 하이퍼로컬. 그러니까 유통 쪽에서는 아마 하이퍼로컬도 중요하시고 롱레인지도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하이퍼로컬로 해서 여러분들 500m 공간 해상도에 15분 단위로 업데이트 쳐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저희 IBM이고요. 또한 6개월 장기 예측을 데일리 단위로 날짜마다 온도와 강수량에 대해서 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IBM이고요. 7개월간의 글로벌 지역에서의 온도와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업이 저희 IBM입니다. 네. 네. 이어지는 질문처럼 보이는데요. 올 여름에 심한 폭염이 예상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런 예보는 얼마간의 정보를 이용하여서 예측을 하나요? 기상청에 물어봐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IBM에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반적으로 폭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보에 대한 프로세스는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날씨 데이터, 그리고 현재 관측된 거,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생성된 예측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함께 예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IBM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기상회사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상청도 그렇게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데이터들이 다시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 아웃풋이 다시 또 모델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예측 모델과 대기 환경 모델은 어떤 구성과 정확도를 제공하는지요? 아주 깊게 들어오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느 분이 답해 예. 주셔야 되나요? 네, 실장님. 1번은 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1번부터 그럼 네.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 예측 모델하고 대기 환경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상학에서 봤을 때 일단 스케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후적인 부분은 보통 이제 저희가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수천 킬로 이상에 본다라고 하면, 대기 환경 모델은 저희 이제 기상에서 미스케일 단위로 해서 수 킬로 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좁은 영역을 보통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 환경 모델을 위해서는 기후 모델이나 대기 환경 모델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기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된 기상장 자료가 그 스케일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겟에 대한 것들이 조금 틀리더라도 기본적인 돌아가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대기 환경 모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기 화학 반응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기후 예측 모델은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륙과 해양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정확도에 대해서는 기후 예측 모델이 정확하다, 대기 환경 모델이 정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했을 때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A 케이스의 모델이 정확한데 내일은 B 케이스가 정확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정확도라는 것보다는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는 정확도보다는 저희 IBM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사이트 임팩트.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도 높다 해서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번은 네, 2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아직 안 읽어드렸고요. 네, 2번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위치 정보와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DB 속성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해 주실까요? 네, 김 이사님.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뭔가 접점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공간 위치 정보라고 하면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요. 그 좌표를 가지고 있는 뭐 형태는 여러 가지 좌표계에 따라 가지고 있게 되지만, 그거와 일반적으로 DB 속성 데이터라고 하면 위치라는 정보가 없는 상태의 그냥 일반적인 뭐 텍스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위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어떤 동에, 읍면동에 속해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그거는 읍면동이라는 공간적인 위치 정보와 같이 결합을 해서 연계를 해서 같이 분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DB에 대한 데이터가 특정 어떤 건물이나 이런 주소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주소를 기반으로 또 공간 정보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이제 찾아서 같이 결합해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질문 주신 이분은 정말 이걸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세 같습니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모델링, 공간 네트워크 분석, 최적 경로에 대한 적용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하셨는데요. 예, 네, 이거는 김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기상 정보와 공간 정보를 같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델링이나 어떤 분석, 그 다음에 최적 경로 등의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뒷서부터 설명을 하면 최적 경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운항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양 분야에서는 선박에 이제 최적 경로를 잡기 위해서 기상 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저드 존을 피해가면서 벙커를 가장 적게 쓰는 그런 경로들을 할 때 이 최적 경로를 많이 쓰고요. 공간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그 유통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별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수요라든가 아니면 그 판매, 어떤 트래픽 등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공간 분석을 많이 활용하게 되겠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쪽에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의 이슈들에 있어서는 어떤 공간 모델링보다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에는 흔히 오늘 주제와는 좀 틀립니다만 자율주행차 같은 곳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자차 중심의 기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닝이나 어떤 넓은 지역의 데이터보다는 그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차량이 가고 있는 곳에서의 그 굉장히 조밀도 높은 그런 기상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이 그런 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정보를 분석하는 것과 이를 이용한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네. 주셨는데요. 날씨 정보를 분석하고 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솔루션과 백데이터는 무엇인지요?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이 사용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네. 조금 더 오늘 얘기했던 거 조금 한 번 더 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부분은 제가 IBM의 사례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씨 정보 분석과 수요 예측하는 데 있어서 IBM의 솔루션을 써주시면 아주 좋고요. 근데 저희가 특정한 솔루션을 꼭 연계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이면 다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저희 IBM 웨더 데이터는 SaaS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백데이터라고 하시는 의미가 조금 넓긴 한데 수요 예측을 위해서 사용되는 백데이터는 아무래도 날씨 정보랑 그 다음에 고객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고요.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 이 부분 질문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2, 3년 전부터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왓슨 기반에서의 API랑 웨더 데이터랑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이라든지 타겟팅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판매 기록과 웨더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놓고 똑같습니다. 방향은. 그리고 나서 머신러닝은 뭐냐면 고객의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유통 쪽에서 아마 개인화, 그 다음에 오토 리커멘데이션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타겟하는 고객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게 개인화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군 적인가 필요하고요. 고객군과 개인에 대한 성향과 기록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적용을 해서 머신러닝 타입으로 인해서 그냥 개인화 정보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거와 가장 또 유사한 사례가 감성 마케팅에서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자, 비가 온다라고 하면 보통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 다가오면 비가 오고요. 비가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 그때 듣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타겟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타겟군 대상으로 연령대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했을 때 그 음악 서비스를 해줬다가 이분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차분한 음악보다는 이럴 때 신나는 음악이 원한다 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결국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그 그룹군이 개인화 정보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례로 저희가 미국에서 아마 서브웨이 쪽하고 AI 머신러닝과 웨더 베이스로 해서 마케팅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뭐 오신 의류나 이런 것뿐만 네. 아니라 그런 디지털 콘텐츠의 네. 판매에도 날씨가 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실제 사례도 있나요? B2B 거래 관련해서도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회사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 수요를 예측할 경우 비즈니스별 날씨 예측도 가능한가요?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IBM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 바로 이제 레퍼런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이런 광고와 관련된 것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왓슨 API와 광고와 웨더 그리고 고객 데이터가 접목돼서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패션 업계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다음에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맞춘, 개인화에 맞춘 그런 광고 콘텐츠까지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웨더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타겟군에 대한 타겟 마케팅,
통해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질문 주신 분은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플랫폼과 웨더와 고객의 정보들을 합쳐 놓으신다고 하면 웨더 베이스의 타겟 마케팅의 컨텐츠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솔루션 도입을 원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솔루션 도입 후 도입 비용이 세이브 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 비용 효과와 정확도. 정확도에 대해서 이게 날씨다 보니까 정확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일단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가 왔습니다. 근데 예보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비를 맞으셨어요. 그게 저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비즈니스의 영향은 맞고 안 맞고보다도 뭐냐면 그 정확도를 좀 떠나서 비즈니스 임팩트로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O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은 뭐 저희 고객사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ROI를 뽑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자 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회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객 정보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이제 뭐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니즈, 웨더 데이터라 그래서 IBM은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니즈에 맞도록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요. 또한 분석할 데이터들도 매출 데이터만 있으면 되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유사도를 좀 따져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날씨와 관련된 웨비나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정보도 빅데이터로 하면 수월하게 수요 조사나 시각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각화에 대해서는 우리 네, 이사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답변을 드리면 좀 복합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하신 것 같은데요. 날씨 정보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BM에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를 쓰면 바로바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것들하고 즉 비즈니스 데이터와 결합해서 뭔가 한다라는 얘기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은 좀 수월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의 데이터의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기업에서 하시고 계셨다라면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수월하진 않지만 어쨌든 툴을 활용을 하거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방법론을 적용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수요 조사를 하는 거는 조금 좀 다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는 지금 여기에서 제공되는 뭔가 툴이나 아니면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형태라 그거는 조금 다르게 기획이 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들어진 결과가 나온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시각화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혹시 첨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 날씨와 연동되어 있는 그 분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수요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예측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관심을 둬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에 맞춘 그 날씨에 어떤 인자들이 같이 결합돼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가 유통 분야로 국한될 이유도 없이 정치, 경제의 많은 부분들에 아마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서 말씀하신 플랫폼을 통해 혹시 지적도와 연계되는 등으로 싱크홀이라던가 지역별 침수 지역 대비 등 공공에 대한 연계가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거를 답변을 드리면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국내에서 일단은 대기업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지적도라든지 침수 흔적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싱크홀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분석한 그런 사례들은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 공간적인 데이터와 그다음에 뭐 업무적인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실제 적용한 사례들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툴을 이용하여 사람의 눈에 이해시킬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혹시 비주얼화된 결과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작업해야 할 사항들을 리포트 해주는 것까지 가능한지, 네, 더 앞선 제품의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직까지 지금 리포트 해주는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뭐 작업을 해야 될 리포트 해주는 것까지 가능할지, 향후에는 아주 좀 뭐 멀지 않은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를 만드는 쪽에 조금은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필요한 별도의 인덱스, 지표, 뭐 예를 들어 폭염 관련 지수 등을 가공하여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어느 분이, 네, 제가 대표님, 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일단 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폭염 관련 지수라든가 이런 인덱스 지표를 구성할 때에는 사실상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지표 자체가 갖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지표화까지는 가능한데 그 지표가 과연 원하시는 목적에 원하시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세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서인범 실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비드 19으로 해서 많이 이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출발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리테일 분야, 유통 분야에 대한 주제를 잡았습니다만 제가 IBM의 사례들을 보면 이미 이제 산업에 대한 구분들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측면은 유통이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기사에도 보면 이제 드론을 이용한 택배. 근데 날씨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드론이 날아다니는 높이에서 제일 위험한 요소가 뭘까요? 번개. 예. 또 천둥. 바람. 우박.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죠. 그럼 그게 리테일일까요? 제조일까요? 근데 IBM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즈니스에 지금 드론이 간다. 그럼 500m 이상도에서 여러분들이 260m까지 드론이 날아가는 높이에서의 바람과 번개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유통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 자동차 업체에서도 웨더 기반으로 해서 부품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합니다. 날씨에 따른 사고 유형, 그 다음에 파손된 부품의 종류, 이런 과거 분석들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성 마케팅, 그리고 게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웨더, 우리 핸드폰에 있는 정보, 이 분야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유통 분야가 아니시지만 제조든 공공이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IBM과 저희 파트너사에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정보를 활용한 수요 예측과 비즈니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